2018년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할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간밤에 개파락을 시작해서 아침부터 일찍 강한 모습, 그리고 나서 21선의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파락을 한 다음에 살짝 반등에 나오다가 오히려 더 강하게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어, 금요일날 얘기했을 때는 금요일날까지 봤을 때 시나리오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이 위에서 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에 반대된 모습으로 코스피가 이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주요 이슈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주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닥 자체가 조금 더 조정의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다르게 오히려 코스닥이 좀 약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높아졌고요. 하지만 코스피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오히려 여기서 놀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때문에 코스닥의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 조정이 내려온다고 한들 오히려 조금 더 먼저 쌍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일 또 개파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10월 30일 찍었던 바닥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좀 보여요. 하지만 이때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려와서 급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좀 잔잔히 떨어져서 오히려 여기서 좀 지지하는 척을 하느냐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이후에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때 금요일날 언급했었던 종목 중에 일단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마이너스 시가가 뜨고 그때 이쯤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여기서 좀 청산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좀 반등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저가까지 갱신한다면 다시 자리를 잡아준 그런 흐름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상황이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 흐름들이 깨졌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21선 구간들과 여기 구간들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캔들이 여기 어중간에 떠가지고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뭐 다음날 이렇게 해서 한 수요일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한다면 삼강 MAT도 좀 현재 구간대에서부터 슬슬 한번 접근해 볼 법하죠. 여기 이탈할 때 손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일도 이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올 때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한다던가 그런 그림으로 삼강 MAT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팜도 들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여기서 들고 있다가 팔질 못하고 여기 내려왔을 때 그냥 정리를 했고요. 삼강 MAT가 약한 흐름들을 보였을 때 옵티팜도 그냥 같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너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얘도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으로 계속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히 끌린다라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삼강 MNT는 좀 지지 자리가 명확한 반면에 옵티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갭이 떠서 바로 쭉 뻗어주길 바랬는데 그러질 못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런 구간대까지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한양행이 오늘 좀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오늘 좀 자리를 잡아주면 다시 한번 매수해볼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종가 때 한번 참여를 해보고 만약에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면은 다시 버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초록뱀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언급을 한다기보다는 초록뱀을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오늘 캔들이 좀 이쁘게 끝났어요. 사실상 좀 조정을 내려오길 바랬었는데 좀 견고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모습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접근을 했고 내일도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다시 접근을 한 다음에 이 구간 2,300원 오늘 저가 자리 2,295원 자리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한번 여기 고가 돌파할 때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좀
위로 이렇게 팡팡 튄다기보다는 작은 캔들로 훅 주고 뺐고 또 훅 주고 뺐고 훅 주고 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캔들을 좀 나눠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흐름들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록뱀을 현재 접근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도 현재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21선과 겹쳐서요. 그런 자리를 지지해주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구간대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종목이어서 이 구간대를 좀 유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좀 내려와 주면은 혹시 또 이렇게 내려와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오늘의 저가 부근대를 매수세로 노려보고 여기를 이탈할 때 손절 라인을 잡아볼 법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접근해 볼 법합니다. 올라온다면은 여기 5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로 통해서 이 고가 부근대까지 대략 캔들로 그리면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꼬리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캔들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네, 그리고 노바텍과 DPC가 있었는데요.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 구간에서 접근을 했다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팔 기회를 못 잡아서 다시 본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걸 보고 좀 다시 조정이 들어올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여기서 또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초록뱀과 노바텍, DPC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큰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초록뱀을 접근을 했었는데요. 초록뱀이나 DPC나 노바텍은 다 비슷하다고 보여요. 단 D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하진 않았고요. DPC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내려올 때 원래 여기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을 했었고 그러다가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다시 또 내려와서 안 가는 흐름에 원래 여기서라도 좀 튀어줬어야 되는데 가질 않는 모습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체결이 되기는 했으나 아침에 좀 바로 내려오지 않고 좀 흐지부지한 흐름 때문에 좀 아쉬웠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로 인해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손절가까지 건들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세 흐름들이 깨지지 않아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좀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상승폭이 좀 더 길었던 만큼 조정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DPC는 매수를 좀 보류를 하겠고요. 그래서 노바텍과 초록뱀 중에 먼저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텍은 오히려 좀 손절 라인이 길어서 이 구간대를 짧게 내려왔을 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요 손절을 해버린 다음에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구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노바텍은 접근을 하고 초록뱀은 오늘 저가를 이탈해버리면 아싸리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저 밑에서 다시 기다리는 걸로. 왜냐면은 현재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도 괜찮은 자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나 이런 구간대에서 다시 접근할 생각을 하고 현재 위에서 짧게 손절을 걸고 한번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 보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종목도 지금 비슷한 흐름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모가가 25,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수익권, 그러니까 공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위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차트 흐름상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유한양의 이런 자리랑 좀 비슷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또는 초록뱀 이 구간하고도 좀 비슷한 자리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버리도 내일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은 여기 오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걸고 여기 한 28,800원짜리까지 내려와서 기회를 준다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해 법합니다. 신규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아래 변동폭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이 됐을 때 수익 구간을 좀 크게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앞에 매물대 부분 있죠. 그래서 한 32,000원 위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수익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고요. 10%대도 나오죠. 근데 손절폭이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기존보다 좀 줄여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얘기한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성격이 비슷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종목 올라가면은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들 중에 한 종목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한양행과 상강 MNT는 좀 다른 관점의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강 MNT, 유한양행, 그리고 초록뱀과 노바텍은 같은 관점, 셀리버리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예,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켓바이오는 상강 MNT랑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고요. 옵티팜은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고, 예, 남순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매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정리를 했어요. 너무 흐름이 약해서 가려면은 여기서 바로바로 쭉 뻗어줬어야 되는데 계속 뻗다 말고 막 지글지글 이렇게 좀 추춤추춤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줘서 그냥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다시 좀 따라잡기로 접근을 했으나 여전히 또 느린 흐름에 그냥 한 틱 수익을 내고 나와서 사실 수수료만 먹고 나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매매 자체가 좀 쉬운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방향, 즉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면은 좀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중간하게 조정이 없이 떠 있는 상태에서 좀 매수 기회를 주다 보니까 확률 자체가 기존보다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쉽지가 않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기존보다 많이 하지는 않고 적게 들어가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에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매매 자체는 사실 쉬어도 되는 그런 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코스닥 자체가 2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착되는 흐름들이 나올 때, 대략 이런 구간대처럼요, 이런 구간대처럼 접근을 했다가 내려가면 다시 매매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도 다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매매를 쉬는 구간으로 여전히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